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제 목소리가 멋있지 않습니까? 네, 감기 몸살 중입니다. 네, 아이고 벌써 이러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해설을 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는요, 아마도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한 이틀이나 한 3일 전 그때 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제가 한능검 공부하는 패턴 설명드렸잖아요. 제 한능검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3일 정도 남았을 때 요 해설 강의 최신판 해설 강의를 한 2번 정도, 한 2회 정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제 풀면 느낀 건 뭐냐면 제 강의로 충분하다. 너무 충분하다. 뭐 이건 여러분들 100점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등급, 그죠? 고급 점수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1급이잖아요. 그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 없어서 틀리면 됩니다. 근데 등급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일단 분석을 34회잖아요. 지금 이번 시험 본 게 이 34회 분석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34회 분석을 좀 할 텐데요. 단원별 구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50문항이잖아. 자, 지금 이게 50문항인데 이 50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선사시대입니다. 자, 선사시대는요, 구석기, 진석기, 청동기 요거를 한 세트.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여러 나라 요걸 한 세트. 이렇게 잡아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선사시대에서 한 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고조선, 여러 나라에서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대에서는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치에서는 여러분들 고대 정치에서 몇 문항이 나왔냐면 5문항이 나왔어요. 5문항이 나왔고 경제에서는 1문항, 사회에서는 지금 2문항, 문화에서 2문항이 나왔습니다. 정치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좀 골고루 나온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세 고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세 고려. 자, 먼저 정치에서는요 2문항, 그 다음에 경제에서 1문항, 사회에서 1문항, 그리고 문화에서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선 봅시다. 조선. 자, 조선에서는요 먼저 정치에서 6문항,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2문항, 사회에서는 2문항, 문화에서는 1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바로 전근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전근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근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자, 근현대는 먼저 개항기. 자, 이 개항기는요 몇 문항이 나왔냐면 개항기에서는 여기 뭐 단원별로 나눌 필요는 없고요. 개항기에서는 총 몇 문항이 나왔냐면 9문항이 나왔어요. 개항기에서 9문항.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서 6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4문항. 그리고 세시풍속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 예, 세시 풍속에서 한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더 해볼게요. 전근대에서는 여러분 몇 문항인가요? 지금 선사에서는 지금 세 문항, 고대에서는 넷, 아홉, 열 문항이죠. 그죠? 고대에서는 열 문항. 그다음에 중세에서 몇 문항이에요? 지금 여섯 문항. 조선에서는 11문항이 나왔습니다. 합치면 몇 문항이에요, 지금? 네. 정확하게 전근대에서는 30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50문항 중에 30문항. 자, 근현대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왔죠. 지금 총 몇 문항이에요? 20문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50문항이 지금 더해지면 50문항이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한능검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 이 앞에 있는 정치 파트 있잖아요. 정치 파트가 전근대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경제하고 사회는요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현대사도 그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다. 한 4문항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난이도 상, 중, 하 이렇게 이제 난이도를 한번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보면 진짜 어려워.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가 몇 문항이냐면 5문항이에요. 막말로 여러분들 5문항 틀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1급 맞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뭐 2점짜리라고 했을 때 250, 그래도 90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한능검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게 뭐 어떤 공무원 시험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정치사 그리고 문화사 요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게 나옵니다.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24문항,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21문항. 물론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어떤 기준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정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여튼 저랑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서 어떤 게 난이도 하고 어떤 게 난이도 중이었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되셨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전근대 30문항 그리고 근현대 20문항, 그죠? 전근대에서는 정치사 중심으로 나오고 근현대에서는 특히 개항기, 이 개항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더라.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우고 가야 되겠다. 자, 여기를 지우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밑줄근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건 난이도 하에 해당합니다. 1번 문제를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1번 문제 꼭 맞추셔야 합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 유적지래요.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자,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웅집 키워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이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키워드 있고요. 그리고 돌로 만든 농기구라는 키워드 있어요. 지금 키워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웅집 지었죠. 농사 시작했죠. 돌로 만든 농기구 만들었죠. 그럼 이건 어느 시대예요? 이거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게다가 여기 지금 지도도 나왔습니다. 지도에 서울 암사동 유적지, 부산 동삼동에 여러분들 폐총이라는 게 있어요. 폐총, 조개 무덤. 예, 이건 신석기 시대 강가나 바닷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조개 먹고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개 무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바로 신석기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자,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어느 시대냐면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 어느 시대죠? 청동기입니다. 우경이 시작되어 깊이가리가 가능해졌다. 이것도 뭐 철기 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푸집을 사용하여 세형 동검.
세용동감은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철기시대가 되겠습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바로 신석기 시대. 그죠? 가락바퀴와 뼈바늘. 예, 바로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난이도 하예요. 틀리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이 자료에 해당하는 이 가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일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고조선이라는 거, 한나라와 부딪혀 싸웠던 고조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여러분들 한에 침략했으니까 이건 가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특히 어떤 고조선? 단군조선이야, 위만조선이야? 위만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군조선, 위만조선. 위만조선 때 한나라 쳐들어왔고 결국은 무너지면서 한사군 설치. 요거 배웠잖아요. 기념시간에. 그죠? 자, 그러면 보기 1번.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 임신서기석은 여러분들 이거는 신라시대 때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틀렸고 관산성 전투 성왕 진흥왕 싸운 거죠. 삼국시대. 틀렸고요. 우린 지금 위만 조선시대를 고르야 합니다. 청해진이 설치된 배경 장보고 통일신라. 틀렸고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 칠지도 근초고왕 시대가 되겠죠. 틀렸고요. 위만 집권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을 조사한다. 그렇죠. 위만 집권 이후에 중개무역을 하면서 한나라와 남방의 여러 나라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취했는데 한나라가 이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쳐들어왔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풀어봤고요. 다음 3번 갑니다. 그리고 3번은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력정월 하늘에 쭉쭉쭉 가는데 여기 키워드 뭐 나와요? 영고 나오잖아. 영고. 자, 영고 뭐야? 부영고. 그렇죠. 가는 부여예요. 가는 부여야. 그죠? 그 다음에 나. 쭉 갔는데 책화라는 게 나왔어. 키워드. 결정적 키워드 나왔죠. 책화. 책화는 어디예요? 책화는 동예입니다. 동예의 책화. 그쵸? 그러면 가는 부여고 나는 동예야.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여.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린다는 어디예요? 이거는 네. 지금 여러분들 바로 답이 나왔어요. 이게 난이도 하나니까. 부여의 사출도잖아. 그죠? 1번 맞네. 정답이네. 특산물로 단군, 과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이건 어디예요? 요게 바로 동해의 특징이죠. 동해. 단군, 과마, 반어피, 동해. 틀렸고요. 나.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제가회의.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야. 이건 고구려야. 틀렸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범금 8조. 8조법. 어디예요? 고조선. 틀렸고.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가 있었던 지역은 삼한. 틀렸고. 그 정답은 1번이죠. 난이도 하 맞죠, 여러분들? 네. 틀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미출군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 아시왕을 그린 것으로 2016년 12월에 표준 영정으로 공식 지정되었대요. 김수로 왕과 형제래요. 김수로 왕이 누구야? 좀 어렵죠? 이건 난이도 중이에요. 그래서 김수로 왕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김수로 왕은 바로 금관가야의 시조입니다. 금관가야의 시조인데 그 형이 바로 이진 아시왕이에요. 근데 이진 아시왕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령. 이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김수로 왕은 김해를 지역으로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고 이건 금관가야죠. 그리고 고령. 이건 바로 대가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고령의 대가야. 그러면
이 가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 그 문제예요. 가볼게요. 자, 1번.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돼. 이름은 몰라도 돼. 이거는 고구려예요.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사. 그죠? 네. 이게 정답이 2번이죠. 이게 바로 대가야. 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철제 갑옷, 철제 무기.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3번은 뭔가요? 이거는 광개토 태왕 호태비.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나와 있는 바로 호우촉이 나와 있는 호우명 그릇 고구려입니다. 요건 뭘까요? 요거는 백제 문영왕릉에서 발견된 석수죠. 돌로 만든 짐승. 요건 뭘까요? 요건 바로 신라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가야를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추가로 여러분들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예, 말 탈 때 그 발 밑에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는 그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벽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으로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는 난이도가 하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왕은 18세에 왕이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였다. 영락대왕. 그래요. 지금 영락대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비석 사진이 나왔고요. 이것의 위치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죠. 골라볼까요? 1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왕은 누구죠? 이거는 장수왕. 땡. 낙랑군을 추출하여 영토를 확장한 왕은 고구려 미천왕이 되겠습니다. 땡.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왕. 불교 수용, 율령반포, 대학설립. 소수림왕이죠. 땡.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건 영유왕부터 보장왕까지, 즉 그 사이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틀렸고요.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아니, 광개토 태왕 중에서 그 업적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 그죠? 정답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문제는요.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오, 나는 이 문제 쉽게 풀었는데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공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아버지가 원효래요. 오, 그 유명한 원효 대사. 어머니는 요석공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원효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신문왕 때 화왕계를 지었고 성덕왕 때는 감산사 아미타 열애 조상기를 지었다. 특히 화왕계는 장미를 간신에 비유하고 할미꽃을 충신에 비유하면서 왕에게 충신을 가까이 할 것을 일깨워 준 글로 유명하다. 자, 화왕계. 신문왕 화왕계. 원효의 아들.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바로 설총입니다. 설총. 예, 원효의 아들이 설총이고요. 바로 이 설총이 그 통일신라 왕권 강화에 매진했던 왕, 바로 이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바쳤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설씨예요, 설씨. 네, 육두품 집안. 네, 최씨도 육두품 집안. 설씨도 육두품 집안.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설총이 뭐랬냐 이거죠. 이걸 또 아는 것도 어려워요. 보기도 어려워요. 자,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랑세기, 한산기, 고승전 썼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김대문이라는 인물이에요. 김대문. 1번 틀렸고요.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 방, 인문표를 집필하였다. 이건 뭐냐면 김인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인문이라는 사람을 석방해달라고 청했던 글이에요. 청방인문표. 자, 이건 누가 썼냐면요.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이 외교 문서에 능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강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드렸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리하고 왕 오천축국전을 지었다. 이건 누구예요? 해초. 그죠? 드렸고. 명망 높은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 고승전을 남겼다. 그러니까 김대문의 고승전, 이건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동 고승전, 앞에 해동이 붙었죠. 요거는 고려 시대 때 각훈이라는 인물이 썼던 글이 되겠습니다. 해동 고승전. 어쩌긴 각훈이에요. 각훈. 들었죠?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게 바로 설총이라는 겁니다. 사실 5번 선지를 고르는 것도 어렵고, 그죠? 4번을 또 이게 골라내는 것도 어렵고, 어려워요. 이 문제는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분류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우, 엄청난 내공입니다. 무조건 합격.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한번 또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죠. 이 문제는 난이도 중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 공산성이 있어요. 여기 어딜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산성도 있고 송산리 고분군도 있고 여기가 바로 공주예요. 공주. 네, 바로 웅진. 가는. 그 다음에 나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여기는 바로 부여예요. 부여. 사비. 자, 그러면 각각의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문영왕릉이 있다. 네, 공주에 가시면요. 문영왕릉, 바로 송산리 고분군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목탑 양식을 계승한 미륵사지 석탑.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선지들이 조금 튀어요. 이륵사지 석탑은 여러분 익산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고급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에 있어.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야. 이걸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 상이 아니라 난이도 중 정도로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국보로 지정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된 곳이다. 네, 부여 맞습니다. 어려워요. 디귿도요. 그런데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가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여기 서울인 건 알잖아요. 그죠?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을 알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이 쉽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을 골라낼 수, 그러니까 제거하니까 남는 건 기역하고 디귿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니은과 리을을 다른 선지로 조금 애매한 선지를 깔아놓으면 이 문제는 난이도 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니은과 리을이 너무 확실해. 익산 아니야. 서울 아니야. 그건 알잖아. 그죠? 그래서 남은 거는 기역하고 디귿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 2번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어서 제가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됐고요.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안 풀었구나 아직. 자, 이 8번 문제도요. 난이도 중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서를 제작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서는 1933년 일본 노다이사 조쇼인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서에는 촌락마다 호의 등급과 변동 상황, 성별, 연령별, 인구의 규모가 파악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민정문서. 그죠? 민정문서. 자, 민정문서 이게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다?
통일신라. 그죠? 그러면 그 시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보죠. 자,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언제예요? 이거는 조선 후기입니다. 틀렸고,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이 실시된 것은 고구려, 고국천 왕 때죠. 을파소를 통해서. 틀렸고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삼국시대의 지증왕 때 설치가 된 거예요. 동시와 동시전은요. 그런데 이게 그때 세워지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쭉 가는 거니까 통일신라 시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된 거 조선 후기입니다. 틀렸고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농사직설, 조선 전기 세종 때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 9번은요. 어디 보자. 난이도를 제가 어떻게 분류했냐면 난이도 하. 이 정도는 풀어보자 합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뭐에 대해 들어보았나? 백제군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큰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 들었네. 풍월도, 국선도라고도 하지.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이 국가의 중요 인물들이 여기 출신이라고 하네. 자, 이 가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백제군과의 전투에서 큰 공 세웠고,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출신이 여기래요. 풍월도, 국선도라고도 한대요. 여기서 바로 화랑도죠. 그죠? 화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야. 갑니다. 1번. 국학 내에 설치되었다. 화랑도, 국학은 여러분들 어느 왕 때예요? 신문왕 때. 그죠? 틀렸고요.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배웠다. 경당은 여러분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특징은 뭐냐면 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여기 나중에 이제 개항기의 원산학사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쨌건 이거는 고구려입니다. 틀렸고요.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그렇죠.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된 조직 화랑도 맞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귀족들로 구성되어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거. 이건 뭐예요? 화백회의. 틀렸죠. 유교 경전을 가르치기 위해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이건 백제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화랑도와 관련된 내용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 하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진흥왕 하면 화랑도니까. 다음. 자, 10번 문제는요. 역시 난이도 하가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르래요.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여기. 살수대첩, 일지문덕. 느낌 파고죠? 그죠? 수나라에 맞서 싸웠던 모습. 영량왕 때입니다. 자, 그러면 수가 중국 통일했고 당이 공포. 이거 사이잖아요. 정도 바로 나왔네. 1번. 그죠?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그래서 난이도 하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이 문제는 난이도 중입니다. 이 책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누구의 문집이다.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느낌 파고지? 일찍이 당에 있을 때 쓴 거예요. 토황소 경문. 개원필경 안에 있는 토황소. 토벌한다는 얘기죠.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이라는 얘기죠. 이걸 쓴 사람이야. 바로 누구야? 경주 최씨의 시조.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 그죠? 이 최치원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이거는 신라하대입니다. 신라하대. 신라 말기쯤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골라볼게요. 동일신라니까 국가 주도로 건원중보가 발행되었다. 건원중보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성종 때 이때 이게 발행됩니다.
틀렸죠? 그다음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거 어느 왕 때예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죠. 틀렸고요. 원종과 이건 지금 막판으로 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통일신라 초기란 말이야. 이거 틀렸어요. 원종과 애노에난 등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맞습니다. 이 바로 신라 후기 하대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정답은 3번이네요.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네. 이건 언제 여러분들? 이건 고려시대가 되겠죠.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의상이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원효와 의상 통일신라 초기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신라 하대니까 통일신라 말기니까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12번. 요 문제도 난이도 중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게 어느 시대인지는 꼭 아셔야 된다. 어느 나라 건지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요거 보니까 느낌 오지 않아요? 돌사자, 바레탑. 지붕의 맨 끝에 있는 치비. 이건 바로 바레입니다. 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전성기의 해동성국 선왕때 맞고요. 중앙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하였다. 그렇죠 여러분들. 충인의지 예신부 맞죠? 인한, 대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인한은 요거는 이제 무왕 때, 대흥은 문왕 때 이런 연호를 쓰고 있죠. 건흥은 선왕 때,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오경 15부 62조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발해봤습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 바깥에서 사정기관을 둔 거죠.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5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또 다음 문제 봅니다. 13번입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가인물. 자, 요 문제는 난이도 상이에요. 어려워. 이게 산성 문제인데 경상북도 기념물 제53호로 석성이래요. 완산주. 요게 키워드야.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후삼국 중 한 나라에 세웠다. 완산주, 전주.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야? 후백제잖아, 후백제. 그죠? 후백제를 세운 사람 누구예요? 견훤. 자, 견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예요. 북한산의 순수비 세운 왕은 누구예요? 진흥왕. 들었죠?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운 사람은 후삼국 중에서 후고구려를 세운 궁이에요. 궁이.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설치했다. 이거는 신문왕. 신라, 통일신라.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맞는 말입니다. 이 당시가 언제냐면 후삼국 시대가 이제 당나라 그 뒤를 이어서 나온 5대 10국의 혼란 시기였거든요. 5대 저쪽 북쪽에는 5대, 남쪽에는 10국. 아주 혼란 시기. 이 과정에서 이 후백제의 견훤은 그런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인물 역시 궁예가 되겠습니다. 그죠?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난이도, 이 문제도 어려워요. 난이도 상이야. 고려 전개를 꿰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왕규의 난이 나와요. 왕규의 난.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릴 수 있거든요. 왕규의 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 초기를 보면 태조 왕건, 그죠? 그 다음이 광종, 그 다음이 경종.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태조 때 왕권이 약했어요. 그죠? 그래서 광종 때 왕권을 강화시키잖아.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 과거제 시행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호족들에 대해서 엄청 숙청을 하잖아. 그리고 그 호족들에게 이제 관직을 줘서 월급제 형식으로 토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시과입니다. 그 전시과를 처음 시행한 게 바로 시정전시과, 바로 경종대예요. 경종대. 그래서 왕권 약했어, 왕권 강화했어. 그래서 관리들을 자기의 밑에 두면서 왕이 직접 이렇게 월급을 주는 문무 관리 요 시스템을 갖춰낸 거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왕규가 난을 일으켰다 요 식이고요. 그리고 경종 이때 이제 전식과 시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죠. 가볼게요. 자, 1번. 오도양계의 지방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오도양계의 그 지방제도가 확립된 그 시점은요, 고려 때 현종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민생안정을 위해 흑창, 이건 누구예요? 태조왕건이죠. 틀렸고. 노비안건법의 실시, 황종이네. 요 안에 들어오잖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요건 여러분들 성종 때죠. 뒤에 나오는 성종. 그래서 들리네요. 관학진흥을 위해 전문 강좌인 칠제가 개설되었다. 요건 여러분들 그 예종 때 그 최충원이 있거든요. 그 최충원의 구제학당을 본떠 가지고 만든 관학이 되겠습니다. 틀리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 하여튼 여러분들 고려시대 요 흐름 있잖아요. 요 흐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종 때가 되면 비로소 문벌귀족 사회 기틀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저 흐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밑줄근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15번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난이도 상이에요. 지금 몰려 있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지금 앞에 너무 몰려 있어. 의천의 해동 천태종. 의천이 활동을 했군. 그 다음에 윤관이 또 별무반을 창설한 시점이네요. 이거 어느 왕 때냐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어느 왕 때냐면 여러분들 바로 고려 숙종 때입니다. 조선 아니야. 고려 숙종 때예요. 고려 숙종 때. 와,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의천도 알아요. 천태종도 알아요. 그리고 윤관도 알고 별무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왕 때 활동했고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와우. 이런 문제 고급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합니다. 자, 풀어볼게요. 외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교역하였다. 이건 여러분들 세종 때 삼포, 부산포, 부산포 이외의 어떤 그 세 개 포를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외관이 설치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건 조선시대 때, 세종 때 틀렸습니다. 과전법을 공포하여 전제를 개혁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말 공야왕 때죠, 여러분들. 틀렸고요.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입니다. 틀렸고요. 연문구동법을 시행하여 수취 체제를 정비했다. 요 과전법을 공양왕 때 반포된 요 과전법을 공법으로 바꾸죠.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누가? 세종이. 그죠? 그래서 세종이니까 틀렸고요.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의 유통을 추진하였다. 예, 고려 숙종 때 단행했던 내용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에도 숙종이 있고 조선에도 숙종이 있습니다. 아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보죠.
자,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6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난이도 중으로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서울시는 보물, 이게 보물이구나. 이 보물을 지금 국보로 승격해 달라는 거죠. 그죠? 이 책은 1145년에 편찬된 정사래요, 정사. 정사로서 고대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를 기술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삼국 범 둘 중에 하나네. 삼국 사기 또는 유사. 삼국의 역사를 기술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정사래요. 정사. 바로 삼국 사기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서울시가 지금 삼국사의 보물인데 이거를 국보로 승격해달라고 요청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건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 조선 후기 실학자죠. 거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틀렸고요.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건 이제 삼국 유사를 보셔야 단군 이야기 나옵니다. 틀렸고요.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기전체 서사이다. 이게 바로 삼부식이래.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된 거죠.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한 것은 조선 왕조실록.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한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이 여러분들 주몽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을 쓴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승려는 누굴까요? 여기 읽어보면 여러분들 돈오라고 하는 결정적 키워드, 그리고 점수라고 하는 결정적 키워드가 보입니다. 돈오 점수야 누구야? 정해쌍수와 돈오 점수를 주장했던 진울이죠. 진울.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고려 승려고요. 진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쓴 인물은 불교 대중화니까 누구예요? 원효. 틀렸고요.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 이거는 짜장이 아니야. 짜장. 선덕 여왕 때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 대표적인 승려가 바로 고려 초기에, 고려 중기에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습니다. 의천은 교관 겸수를 주장하죠.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법화시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몽 투쟁을 표방하였다. 자, 이건 누구냐면 이건 요새라는 인물이에요. 요새. 좀 생소하죠? 고려시대 승려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으로 해서 4번 결사운동을 주도했던 진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요. 난이도 하. 이 정도야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원종의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나왔죠. 배중손 등장해요. 배중손. 개경환도 반발. 배중손. 그리고 진도로 옮겼대요. 그리고 제주도로 또 갔대요. 김통정.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삼별초죠.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봅시다. 국경지대인 양계에 설치된 건 뭐예요? 이거는 주진군이죠. 오도에 설치된 것은 주현군이고. 틀렸고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된 것은 광군이라는 특수군이 있습니다. 여진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든 것은 별무반이 있죠. 거란은 광군이라고 있어요. 최씨 무신여권의 군사적 기반. 네, 삼별초. 바로 연결되잖아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바로 별무반이에요. 기병,
보병, 승병, 승려들. 정답은 드렸고요.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 향토 예비군. 조선 전기 뭐예요? 바로 잡새꾼이죠. 조선 후기에는요.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 조선 전기의 그 잡새꾼이 예비군적 성격이라면 조선 후기 말 그대로 예비군 그 기능을 했던 게 있죠. 소고군, 정규 지방군이죠. 그죠? 제가 정답은 그래서 삼별초 최씨 무신 여권의 군사적 기반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충충충충충충충충충충충 느낌 오죠? 아, 이건 바로 원간섭기. 자, 그러면 이 원간섭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건립되었습니다. 이건 조선 중종 때입니다. 틀렸고요. 서얼이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얼이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이건 여러분 언제? 이거는 조선 정조 때죠. 틀렸고요. 변발과 허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원간섭기, 몽골풍. 정답은 3번이네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세계 지도예요. 조선 전기 태종 때입니다. 틀렸고요.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시대가 맞는데 요거는 무신 집권기, 원간섭기 이전이죠.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해서 3번 몽골풍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 문제는요. 그죠? 자, 그래서 난이도 하에 대한 문제고요. 다음 문제. 이 문제는 난이도 중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와 관련된 세시 음식.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세시 풍속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세시 풍속과 관련된 문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1년 중 밤이 가장 길대요. 딱 오지 않아? 언제야?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 동지야, 동지. 재밌죠? 이거 보면요. 자, 동지에 먹는 음식이 뭐냐 말이야. 피디님, 자, 한번 맞춰보시죠. 정답 몇 번인가요? 동지에 먹는 음식. 2번 고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카메라 피디님께서 2번을 고르셨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네, 우리 피디님이 정말 이쁘세요. 네. 보여질까요, 여러분들? 저만 보겠습니다. 네, 정답이죠. 맞습니다. 동지, 왜 동지에 팥죽 먹어야죠. 그죠? 네. 여러분 틀리셨나요? 이런 맞추셔야죠. 이 정도는요. 송편 언제 먹어요? 추석 때. 화전은 이건 언제 먹냐면 삼진날이라 그래가지고 음력 3월 3일에 먹는 음식입니다. 오곡밥 언제 먹습니까? 정월 대보름. 수리 취떡 이거는 단오 때 먹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거 때마다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죠? 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세시풍속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입니다. 요거는요 난이도 중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민원을 이주시킨대요. 이게 지금 3인 정책이잖아. 백성을 이주시키는 거, 이사시키는 거. 그리고 토관을 두었대요. 토착제도, 토착 관리를 그 지역 출신을 관리로 임명하는 토관제도잖아. 이걸 두었대. 느낌 오죠? 그리고 여기는요, 김종서, 함길도 감사 김종서가 지금 판관을 둘 걸 청하고 있다. 자, 그러면 3인정책, 토관제도, 김종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군, 육진의 개척이잖아.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바로 김종서. 그러면 사군, 육진 개척한 왕이 누구예요? 세종이잖아, 세종. 그죠? 자, 그러면 세종의 업적.
근데 사실은 이 자료가 그렇게 쉬운 자료는 아니에요. 눈에 팍 들어오는 자료는 아니야. 그래서 난이도 하는 아닌 것 같고 난이도 한 중정도. 세종을 알았으면 그보다는 뭐 답변이 쉽죠. 훈민정음 정도 바로 나왔잖아요. 조선의 기본법적인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한 왕은 세조가 아니라 성종이죠. 들렸고요.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괴법 이것도 성종이죠. 둘 다 성종이네. 균형법을 실시하여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던 왕은 영조죠. 들렸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수초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세조. 땡.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보도록 하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감이 와. 물론 여러분들 제가 그 개념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만 하셔도 시험 문제는 뭐 당연히 합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바로 접하면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순서입니다. 저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한 2회나 3회 정도는 꼭 풀어보세요. 자, 8도에 부목 9년에 파견되는 누가 마땅히 해야 할 칠사가 무엇인가? 부목 9년 누구에게? 바로 사도. 원래는 여러분들 수령이죠. 수령. 예? 부사, 목사, 군수, 현령과 같은 수령이죠. 수령을 뭐라 그래요? 높임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그런데 사도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좀 이렇게 된소리에 들어가면서 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사도입니다. 사도. 자, 어쨌건 사도 수령이 해야 될 일 이렇게 좀 수령 이게 이제 뭐냐면 수령칠사예요. 수령칠사. 수령이 해야 할 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령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 결혼시키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 네. 수령이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호구, 식구를 늘려야 돼. 그래야 잘하는 수령이야.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직역이 대대로 세습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지방 향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이게 바로 수령이죠. 다 갖고 있었어요. 단 가보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가보개혁이죠. 이 사법권.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사법권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가보 2차 개혁됩니다. 6조 직계제의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게 이제 의정부가 되겠네요. 의정부 서사제. 유양소의 우두머리로 향회에서 선출되었다. 이건 이제 유양소니까 좌수, 별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호장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게 향리예요. 1번, 5번 다 향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수령칠사.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몇 번인가요?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23번 어디 있니? 나와라. 23번. 네, 여기 있습니다. 23. 이건 지금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하. 그 다음에 23번은요. 이 문제는 아까 수령칠사는 난이도 하고요. 이 문제는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여기 지금 패비윤씨 나왔잖아. 패비윤씨. 그리고 막 죽인 거야. 우리 엄마 죽인 사람 나와. 다 죽인 거야. 이게 뭐예요? 연산군대에 있었던 사화. 두 개 있었죠. 무오사와 갑자사화. 그중에서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건 바로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유님, 대윤과 소윤, 윤원형과 유님의 대립. 이게 봐요. 일사사화죠. 일사사화. 그러면 여기에는 무, 갑,
무갑. 그다음에 여기 온 게 이제 뭐야? 기묘사화가 있겠네. 그죠? 요거 한번 고르라는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1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금 뭐다? 이거는 사화예요. 사화는 뭐지? 훈구가 사림을 때린 사건이야.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사림이 정권을 잡은 때가 아니에요. 사림이 탄압받고 있는 시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서인이 반정 이거는 붕당 얘기하는 건데 사림이 정권을 잡아야 붕당이 나오는 거 아니야. 무조건 틀렸고요.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축조되었다. 이게 바로 기묘사화죠. 기묘사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정예림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피해를 입었다. 동인? 역시 이것도 붕당 때 있었던 거잖아. 틀렸고. 효종이 죽자 자의 대비 북상 문제로 예송. 서인과 남인 사이 붕당이잖아요. 아직 붕당 만들지 않았어. 사림이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 붕당. 아직 아니라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 아직 붕당되기 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갑니다. 24번은요. 난이도 하예요. 슈아 그냥 나오면 돼. 가라의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고급에서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죠. 상감청자, 고려, 나, 가야토기 다 분청사기네요. 조선 전기. 요거는 청화백자. 그죠?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정답은 몇 번이에요? 나, 가, 다, 라. 나가다라.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 정도는 가볍게 여러분들 풀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겁니다. 25번. 요 문제는요. 난이도 상이에요. 어려워요.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여러분들 토지를 측량해서 기록한 대장이래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안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쭉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럼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뭐 양안 고르는 것 같아. 토지 대장이니까 사람을 적어놓은 건 뭐죠? 그건 호적이잖아. 그죠? 그러면 근데 복이 와서 어려워지는 거야. 복이 와서. 복이 여러분 대한제국 때도요. 양전사업하거든요. 양전사업하는데 지금 대한제국 때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뭐지 이게? 이것도 거기 지게인가? 그럼 이게? 지게는 아는데 이게 지게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를 좀 낼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5개월마다 천자문 순서 이런 거 갖고 그럼 양안을 고르란 얘기인가? 지게도 사실은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너무 좀 가혹한 문제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역 대한제국 때 처음 작성됐고 지게아문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한 거 요거는 대한제국 때 양전사업으로 지게 발급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조세부과의 근거자를 활용된 건 바로 양안에 대한 설명, 니은과 디귿을 고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춘 친구들은 뭐 내공이 있는 친구들이고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이 26번 문제는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어디의 도사입니다. 왜 여러분들 그 사극이 보면 금부도사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금부도사. 금부의 도사. 금부가 어딜까? 의금부예요. 의금부. 그죠? 왕명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의금부. 그 다음에 왕명 출납이에요. 국왕 수행하면서 왕의 모든 것들을 다 보조해 주는 역할. 이거 어디예요? 이거 바로 승정원. 승정원 도승지. 그죠? 그러면 의금부와 승정원 왕의 오른팔들인데 알아보죠.
오프미아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오프미아 관원의 서경권, 임명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명권이라기보다는 이걸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걸 권리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건 바로 3사예요. 3사.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주관. 3사 중에서도 사관원 사헌부, 그 중에서도 홍문관. 정책을 심의 결정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것. 의정부겠죠.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기관. 맞네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소속 관원을 대간이라고도 불렀다. 대간은 여러분들 대관과 간관이 만난 거예요. 사관원, 사헌부, 양사의 관원들을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다음 문제 볼까요? 27번 문제는요. 난이도 중. 전투 순서에선 순서. 임진왜란 순서네. 밀고 올라왔어. 신립 장군이 여기서 결국 탕금대에서 졌어. 쭉쭉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밀고 내려와. 명나라. 이러면서 평양성을 탈환해. 그리고 다시 서울도 탈환해. 행주대첩이야. 그리고 휴전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정유재란 벌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수군 다 말아먹었죠. 다시 복원해가지고 명량해전. 그리고 도망가는 일본군에 맞서 끝까지 싸웠던 이순신에 순국했던 바로 노량해전. 그러면 나, 가, 다, 라 고르시면 되겠네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그래도 고급을 선택하신 친구들이라면 맞춰주셔야죠. 그죠? 좋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나가다라. 예, 바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나가다라. 예,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28번 갑니다. 난이도 중에 해당합니다. 자,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이 동생인 명안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인데요. 재위 기간에 환국. 환국하면 누구야? 숙종 아니야, 숙종. 그죠? 숙종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죠.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가 파견되었다. 이건 효종 때예요. 북벌을 주장했던 효종이 청나라를 도와주는 일을 벌이고 있었죠.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 네, 바로 숙종 때입니다. 숙종이요, 재위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일이 많아요. 백두산 정계비도 이때였고요. 그리고 안용복 사건도 이때, 독도와 관련된 거죠. 안용복 사건도 이때였고요. 그리고 상평통보가 유통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숙종 아니 맞습니다. 문신제 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 이건 정조 때죠. 땡.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 역시 정조 때입니다. 땡.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됐다. 영조 때죠. 정답은 그래서 2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29번. 29번은요. 난이도 하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한글 소설이라. 그럼 딱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는? 조선 후기.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병란도 고려 아니야, 고려. 고려의 국제무역항. 틀렸네. 바로 정답 일본이네. 공인, 상품작물, 덕대, 보부상 다 조선 후기 키워드들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1번 가볍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한번 보죠. 30번의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30번의 난이도는 중에 해당하겠습니다. 30번의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요. 고려시대 제인과 화척을 조선 초기에 하나로 합쳐서 부른 이름이래요. 고려시대 제인과 화척은 유랑생활하던 천민축을 받았대요. 세종 때는 천하게 여겨있던 제인과 화척 대신 핵심적 키워드가 나왔어요. 바로 고려시대 일반 백성을 일컬었던 말. 이게 뭐예요? 백종 아니야, 백종. 백종 아니야, 백종. 그죠? 고려시대 일반 백성은 백정이라고 했지만 조선시대는 천민이었죠. 이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백정이 천민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1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은 노비. 땡.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 노예. 역시 노비예요.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했다. 통역 담당, 통역관. 중인들이 주로 하죠. 일제강점기에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네, 백정도 형평운동 전개하잖아요. 맞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이건 근현대사와 연결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상소를 집단으로 올렸다. 이건 뭐 서얼이나 중인들이 이에 해당하겠죠. 네, 저 후기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난이도는요. 좋아. 워낙 유명한 자료들이에요. 그죠? 관서 사람으로서 뭐 우리를 저기 차별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홍경래난이잖아. 홍경래난. 19세기 초. 임술, 진주, 임술 농민 봉기. 19세기 중반. 그죠? 가봅시다. 황토현에서 관군에게 승리를 거둔 것은 동학농민운동이요.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바로 임술농민봉기 때예요. 틀렸고요. 삼정 이정청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맞습니다. 네. 임술농민봉기, 삼정의 문란이 정말 직접적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규수가 이제 건의를 해요. 안핵사 파견된 박규수가 건의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큰 용어는 없어요. 지역 차별에 방반한 홍경래 주도 봉기, 이건 바로 가죠.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이건 동학농민운동.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32번 난이도 하. 좋아요. 이게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전근대와 근현대 중에서 근현대 문제들이 훨씬 쉬워요. 예. 전근대는 조금 깐깐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근현대는 참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근현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현대가 문제가 한 20문항인데 문제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나와야 될 문항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 근현대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인물은 누굴까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다.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죠. 바로 흥선 대원군입니다. 자, 흥선 대원군. 여기 또 고종직위도 있네. 그죠? 자, 그러면 흥선 대원군 갑니다.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대요. 누구예요? 정조죠. 틀렸고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납전 징수, 당백전 발행, 서원 정리, 흥선대원군 하잖아요. 대전 회통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건 누구예요? 대전 회통이야. 이거 흥선대원군인데? 이거 지금 뭐야?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구나. 32번 옳지 않은 거. 그러네요. 정답 바로 1번이네.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겨 모두 철폐. 환국폐단 사창제다. 그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3번 역시 난이도 하. 제너럴 정문호 사건. 식미양요. 1866년, 71년. 연도에 표현 없고요. 네, 이 사이 있었던 사건이 뭐냐? 제너럴 정문호 사건이 있으면 병인 양요 있겠고, 그죠? 병인 양요 있겠고, 그다음에 오페레트 도굴 사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네요. 갑니다. 오페레트 나왔네요. 프랑스군 병인 양요 나왔네요. 이거는 운용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뒤쪽으로 가야죠. 조선 책략 유포의 반발. 이거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죠. 완전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을 고른 몇 번? 1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이게 고급 시험이 아니라 이건 내가 볼 때 중급 시험 같아. 쉬워요. 그다음 밑줄근 거사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거사를 감행하세. 우정총국 낙성식 거사.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자, 갑신정변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잖아. 그죠? 골라보죠 뭐.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갑신정변 이전에 보빙사가 파견되죠.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되고 그 다음 해에 보빙사 파견됩니다. 부산, 원산, 인천, 계양 이건 강화도 조약. 신식군대인 별기군 창설 이거는 통리기무화문이 만들어지면서 신식군대 5군영을 정리하고 축소하고 2군영으로 축소하고 별기군 창설하죠. 이거 다 1880년대 초반 갑신정변 이전입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한성조약 그렇죠.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 이번 혼란의 결과 제물포조약.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었다. 갑신정변 이전에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들었죠? 정답문에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근현대사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툭툭툭 나오잖아요. 자,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어디 보면 난이도를 한번 봐야 돼 제가. 이 문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난이도 중. 자, 잘 보세요. 사료 문제라서 조금 여러분들 좀 뻑뻑할 수 있는데 자 읽어보면 다 키워드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외교 고문이야. 고문이야 고문. 고문을 파견했어. 그럼 뭐야 이거는? 1차 한일 협약이죠. 고문이니까. 그 다음 나를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야. 그리고 체결한 포츠머스 강화조약이에요. 포츠머스 강화조약. 요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일사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다는 뭘까?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쓸 수 있다. 군사용지 free. 이건 뭐예요? 한일 의정서.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나 1차 한일 협약이나 모두 러일 전쟁 과정에서 지금 체결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이겨? 러시아가 이겨. 러시아가 이기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일본이 이기죠. 그리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순서 1번, 2번, 3번 다 가, 나 고르시면 되겠죠. 다 가나. 다 가나.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문제가 좀 이렇게 사료를 보고 골라야 되니까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어보고 이게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요것도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묻고 있죠. 교정청 설치 때 그럼 여러분들 느낌 오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 파죽지세로 이기고 있었어. 그리고 전주성을 함락했어. 그리고 전주 화약을 체결한 거네. 전주 화약 체결, 농민들은 집강소, 정부는 교정청. 그죠? 전주 화약. 그 다음 자, 이 공사가 메베르 공사가 묵고 있던 방을 갔대요 지금. 그죠? 러시아 공사는 피신했네. 아관파천. 그러면 요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가볼게요. 조미소 통상조약. 전주화약은 여러분들 이거는 1894년입니다. 연도의 표는 없지만 어쨌건 조미소 통상조약은 82년, 12년 전이죠. 틀렸고.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되었다. 그렇죠. 요 사이에 명성황후 시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85년도 역시 이전이죠. 틀렸고요.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이건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90년대입니다.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입니다. 1900년대.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이게 대한제국 선포잖아요. 그죠? 뒤쪽이죠. 아관파천에 돌아와서 대한제국 선포하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37번. 요거는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제보상운동하면 딱 느낌이 누가 떠오르냐면 서상동이 떠올라요. 이 사람이 서상동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신민회를 조직했대요. 신민회. 그죠? 이러면은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사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양기탁이에요. 이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키워드만 갖고 양기탁을 알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네, 어쨌건 양기탁입니다. 자, 조선어 학교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조선어 학교 인물 저 최연배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겠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이건 안창호. 베델과 제휴하여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베델 양기탁. 여긴 연결되잖아요.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자, 이 독립의군부 조직이에요. 독립의군부. 이거는 임병찬. 그죠?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서를 집필한 인물은 바로 신채호. 정답은 그래서 양기탁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조약의 체결에 대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 개되지만도 못한 이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 아닙니까?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황성신문에 실렸잖아요. 그죠? 이건 바로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인데 을사늑약이 체결에 대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 아니야.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서 확인 거였다. 맞습니다. 이상설이 내국노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 올립니다. 맞습니다. 고종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특사 파견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종이 결국 잘리죠.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다. 이거는 을미의병이에요. 을미의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셔야 되겠네요.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처단을 위해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였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오적 암살단. 됐죠? 네,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겁니다. 다음 문제, 아까 그 문제도요. 38번도 난이도 중이었고요. 이 39번도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맞추시면 돼요. 학교 중에서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헐버트 길모 등 외국인이 교사로 초빙되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유경공원에 대한 내용이네요. 정답 바로 1번이네. 네. 교육 입국 주소를 반포를 계기로 설립된 것은 한성학교라든지 소학교라든지 사범학교들이죠. 드렸고요. 간도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 예를 들면 서전서수, 명동학교. 덕원지방의 관민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학교는 완선학사. 드렸고요. 개신교 선교사가 선공 목적으로 세운 학교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학교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 유경공원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근대식 학교입니다. 자, 난이도 합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이래요. 지금 백동화 교환이에요. 교환하는 거야, 교환. 화폐정리 사업이잖아요. 메가타. 몰라볼까요? 화폐 발행을 위해 전환국이 설치된 게 아니라요. 이때 전환국이 없어져요.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서. 정답 2번이네요.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은본이제가 시행된 게 아니라 근본이제가 시행됩니다. 은본이제는 여러분들 갑오개혁 때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한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어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상권수호운동, 독립협회와 함께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반공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되면서 반공령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겁니다. 자, 41번은요. 난이도 하
쉬워.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때문에. 그래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야. 이 회의가 뭐야? 국민대표회의. 1923년도에 열렸던 국민회의.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으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죠. 바로 답 나오잖아요. 그죠? 난이도 하지 뭐 이 정도면. 다음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역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신문사에서 주최합니다. 자, 문맹타파에 힘씁시다. 이 운동이에요. 지금 30년대에 전개되었던 문맹퇴치운동. 딱 나오지 않아요?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거는 물산장려 운동.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여. 이건 어린이 운동.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루어지기.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베나로드 민중송으로. 그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천차만별의 천시를 철폐하자. 뭐 이런 것들 평등운동, 형평운동 이런 거 연결되겠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 일제의 정책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이게 몇 년 되냐고 고르는 거잖아요. 지금 조선인 지원병 제도래. 또 신사참배하고 있어. 한국 식민이래. 30년대 후반 이후잖아요. 고르면 돼요.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 이건 10년대죠. 강압도 헌병경찰 10년대. 회사 설립 시 허가제 10년대.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였다. 탄압이잖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조화사업 10년대. 모두 1번, 2번, 3번, 5번 모두 10년대입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44번 문제도 난이도 하. 자, 이게 왜 난이도 한가 볼게요. 아, 홍커공원. 그죠? 홍커공원 딱 나오면 이거 누구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고급 보는데. 윤봉길이야, 윤봉길. 한인애국단 윤봉길. 그죠? 자유시천면이 일어나는 원인, 이거 지금 1932년이에요. 자유천면은 1921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대. 신흥무관학교 10년대. 복벽주의를 내세운 단체활동 10년대. 대표적인 게 독립의군부.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활동. 정답은 4번. 그죠? 중강단을 중심으로 북로 군정서가 조직된 과정을 알아본다. 이것도 여러분들 북로 군정서 20년대 청산리 전투 연결되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박인호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순종의 인산일. 그러면 딱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가 뭐야? 가 60만 세 운동이잖아, 60만 세. 그죠?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사실 추남 박인호가 나왔으면은 뭐 천도교나 박인호에 대해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조금 약간 좀 이제 문제 핀트가 살짝 벗어나긴 한 것 같아요. 어쨌건 이건 지금 60만세 운동,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거예요. 아, 조선 노동 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이건 뭐 주로 쟁의 활동이 되겠죠.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을 타결을 입은 것은 신민회. 신간회 중앙본부와 진상조사단 파견, 광주학생 항일운동.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 이건 3.1운동이죠.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 정답은 5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 순서로 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난이도 중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다 학생이 발표한 법령을 공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건 조금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요? 왜 1910년대 4년 가르쳤어?
소위 문화 통치가 되면서 20년 되면서 똑같이 6년으로 전환되었다. 그 얘기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조선어 선택 과목. 이건 뭐냐면 탄압하는 거죠. 조선어 말살, 조선 역사 말살. 30년대 이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10년대, 20년대, 30년 순서네. 그죠? 4년, 6년이니까. 정답은 가나다. 순서대로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입니다. 자, 밑줄근 개헌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현대사예요. 이건 딱 알죠? 203, 136이냐, 135냐, 145, 333 뭐야 이게? 바로 4, 4, 5, 2. 몇 차 개헌? 2차 개헌. 2차 개헌의 핵심이 뭐야?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죠?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것은 이건 4.19 혁명의 결과 3차 개헌. 틀렸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7차 개헌 유신헌법.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거는 이제 6월 항쟁의 결과. 6월 항쟁의 결과 나온 결과물이죠. 그죠? 이건 9차 개헌.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거는 제헌헌법.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한해 중임 제한 철폐. 총 다 5분이네요. 그죠? 초대 대통령이 한해 중임 제한 철폐.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48번 문제는요. 난이도 중입니다. 베트남 파병, 경부고속도로, 유신헌법. 이거 어느 정부예요? 박주희 정부잖아. 박주희 정부 때 볼 수 있는 모습. 농지개혁법, 이거는 이승만 정부. 금융실명제, 이거 김영삼 정부. 외환위기 극복, 금모기운동, 김대중 정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거 노무현 정부. 한독 근로자 채용협정, 서독 파견되는 광고. 박주희 정부 때. 그죠? 우리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이렇게 노동자를 파견해서 그 노동자의 임금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우리 경제개발했잖아요.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이러면 꼭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4.19, 5.18, 6월 항쟁. 자, 여긴 지금 광주야. 그러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으라는 것은 뭐예요? 6.3 시위, 60년대. 4.13 호원 조치, 이건 6월 항쟁.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5.18 민주화운동 세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거든요. 4번입니다. 3.1 민주구국선을 통해 긴급조치 철폐. 이건 박정희 정부 때. 그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난이도 하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 통일 문제 꼭 나오거든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남북공동성명 꼭 나와요. 지금 이거 뭐 6.15 남북공동성명이잖아.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의 합의,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처음으로 성사된 건 전두환 정부. 정답을 해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4회에 한능검 고급 기출 해설을 마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 벗어나는 게 거의 없죠? 만점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도전하세요. 됩니다. 합격합니다. 교재 보시면서, 제 강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큰 별쌤과 함께!